다루는 거죠. 그러니까 일단 우리 그 군자의 도라고 하는 것은 천지자연의 이치를 그대로 받고 그 이치를 그대로 따라서 나온 것이 사람의 성품이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의 성이라고 하는 것은 하늘로부터 부여받은 성품, 다시 말해서 지극히 자연한 그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 성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태어나면서부터 갖고 나오는 마음, 그래서 여기다 날생자를 썼죠. 그러니까 천명주의 성이요. 그래서 그 성품 그대로 따르는 거, 솔성주의 도가 되고, 도는 나 혼자 할 수가 없는 거니까 그거는 국가에서, 그죠? 이 의정자가 백성들을 다 같은 동도, 같은 길이죠. 같은 길로 갈 수 있도록 그래서 수도지의 교훈이라 이렇게 표현했고, 그러면 결국은 다 도로 나아가는 길이니까, 도라는 게 뭐냐? 사람이 길을 떠나서는 살 수가 없죠. 그러니까 불가수일이라. 그러므로 어떻게 되느냐? 아, 남이 안 본다고 옆에 새길로 가지 말고 시고로 군자는 계시노 기소 부도하며, 남들이 안 본다고 해서 하지 말고 듣지 않는다고 해서 하지 말라. 그래서 계신 공부하라라는 거죠. 그리고 그래서 이제 그러면은 그 도는 결국은 중용의 도니까 중이라는 게 뭐냐? 그 다음에 용이라고 하지 않고 화라 그랬죠. 여기는 덕으로 표현하는 거에서 화는 뭐냐? 그래서 그 중과 화. 그래서 중이라고 하는 것은 천하의 대본이고 화라는 것은 천하의 두루 통하는 도라, 달더라. 어디를 가든지 간에 다 화합하는 도가 되는 거죠. 조화로운 도. 이렇게 표현했고, 그런데 남들이 안 보고 듣지 않는다고 해서 숨기려고 한다? 가리고 숨길수록 더욱더 잘 보인다. 그래서 막혀놓은 막현호미. 고로 군자는 안 본다고 하는 게 아니라 난 홀로 있어도 상가라. 그래서 신도옥이라는 부분이 나오죠. 이렇게 해서 중화를 이루면 모든 천지도 바로 세워지고 만물이 다 길러진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의 스토리예요. 쭉 같은 얘기니까 그 주자 같은 경우는 가끔 잘 맞지 않는 문장인 것 같은데 라고는 표현하지만 의미를 쭉 따져보면 다 하나로 이어지는 공자가 늘 말씀하시듯이 자, 이리관지의 그 도맥이 쭉 흐르기 때문에 자, 잊어버리지 마시고 공부하시면 되고요. 자, 오늘은 제2절입니다. 207쪽이죠. 207쪽에 자, 중리왈 같이 읽어줘. 뭐 대문은 자, 중리왈 군자는 중용이요 소인은 반중용이니라. 자, 군자는 중용을 하고 소인은 중용에 반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중과 용에 대해서는 이미 표현을 했고, 그래서 중용에 대해서는 그 주자가 밑에 보면 불편불이 무과 불급이 평상지리니 이렇게 되어 있죠.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거나 기울어짐도 없고 과불급이 없으면서 평소에 떳떳한 이치이니 내 천명소 당연여. 이것이 천명이 마땅히 그러한 바이고 정미지 극체라. 정미로움의 지극 극치니라. 오직 유군자라야 위능체지요 소인은 반신이라. 오직 군자여야 능히 이를 내 몸으로 딱 붙이고 체득하는 것이고 소인은 이와는 반대로 한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 유학에서 다루는 군자와 소인에 대해서는 우리 앞에서 이미 논어를 통해서 좀 보셨죠. 여러분들 지금 갖고 있는 책에 55쪽에서부터 시작해서 57쪽까지 붙어있는 내용들입니다. 군자와 소인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을 한번 살펴보시고, 여기서 얘기하는 군자와 소인이라고 하는 논어에서 나오는 유학에서 군자와 소인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위정자를 가리킨다 그랬죠. 이름하여서 고위관직, 나라의 그 고위 관료가 되어가지고 그야말로 군자다운 군자의 덕으로서 정치를 하는 것이 아니라 사리사욕을 채우기 위한 그 자리 메꿈이다. 그러면 그거는 소인이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높은 자리에 앉아있는 어른으로서 꼭 하는 짓이 애들 같은 짓만 하더라. 애들 가운데서도 그냥 땡깡 쓰고 그저 욕심내는 그런 애들 방식으로만 하더라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여기 보면은 바로 밑에는 주자의 장구가 있고 소나 이런 건 없으면은 소나 그 공형달이나 그 다음에 정형 같은 경우는 그 다음 문장까지를 묶어서 해석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 뒷페이지에 보면은 2-02 아래에 보면은 주가 있고 의미가 있고 이렇게 돼 있죠. 그러면은 위에 있는 두 문장을 하나로 묶었구나. 주자는 요거를 두 개로 나눠서 이렇게 봤구나.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그걸 연이어서 뭐라고 표현했냐면 같이 읽어보죠. 군자지 중용냐는 군자의 시중이요 소인지 중용냐는 소인이 무기탄냐 아니라.
군자의 중용은 군자이면서 때를 맞춘 것이고 때를 맞춤이고, 그 다음에 소인의 중용은 소인이면서 꺼리낌이 없는 것, 기탄함이 없다 이렇게 표현했는데, 지금 여기 읽어보면은 앞에서는 소인은 반중용이라 했는데 이 문장에는 그냥 중용 그랬죠. 그러니까 소인은 중용할 수가 없죠. 그래서 이 대문은 잘못됐다. 그 밑에 보면은 정현의 주석이나 그 다음에 주자의 장구에서도 정현에 보면은 그 주에 보면은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은 정현이 아니라 밑에 의미, 육덕명이, 당나라 육덕명이 쓴 그 의미에 보면은 여기서 소인지 중용냐는 왕숙본에, 왕숙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렇게 필사한 그 본을 보면은 뭐라고 지었느냐? 소인지 반중용냐라 이렇게 지었습니다. 이미 당나라 때 지적을 했고, 그 다음에 그 앞에서 보면은 그 위에 그 정현 같은 경우도 뭐라고 하냐면 그 아랫줄에 보면은 이 무외난위 상행이라 시기 반중용이라 이렇게 표현을 했죠. 이미 굳이 누구의 본을 하지 않더라도 이미 반중용이라 라는 개념으로 표현했고, 그 다음에 주자 같은 경우는 뭐라고 했느냐면 왕숙본에 역시 육덕명이 쓴 요 내용에 근거를 했고, 그다음 왕숙본을 찾아봤겠죠. 왕숙이 쓴 그 글에 보면은 소인의 반중용이라고 했고, 그거를 또 정자가 여기 위연하시니 또한 그렇다라고 하시니, 그러니까 왕숙본이 고친 이게 맞는 것 같다. 그래서 나 주자도 이것을 따른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예전 책에 보면 다시 올라갑니다. 2-02에 보면 소인지 중용냐는 해놓고 어떻게 되냐면 괄호 열고 소인지 반중용냐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외울 때도 그냥 반중용냐 하셔도 괜찮습니다. 소인의 반중용냐는 하고, 그 다음에 저 앞에서 우리가 읽었었던 몇 쪽이냐면은 183쪽. 그죠? 183쪽에 돌아가서도 2-02에 보면은 군자지 중용냐는 군자의 시중이요 소인지 괄호 열고 반이라고 하나 써 넣어 두시는 게 좋겠죠. 그래서 이거는 원래 같이 해보려고 그냥 놔뒀습니다. 그래서 소인지 반중용냐는 소인이 무기탄냐라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다시 돌아가서요. 그런데 군자이면서 또 소인이면서 군자이면서 소인이면서 군자에 도대체 뭘 얘기하고 소인에 뭘 얘기하느냐라는 부분인데, 요와 관련해서는 바로 정현과 그 다음에 주자의 해석이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한번 그 주석을 보시면 주라고 하는 것을 보면은 용이라고 하는 것은 떳떳함이라, 그리고 용중 위상은 그래서 중으로서 떳떳함을 삼는 것은 도야라 했고, 반중용 이미 정현도 그냥 아예 반중용이라, 요거는 그 앞에 2-01 문장에 해당되는 겁니다. 반중용이라고 하는 것은 소행 비중용이나 행하는 바가 중용이 아니지만 연이나 그러나 자위 위중용이라. 그래서 지금 정현 같은 경우는 지금 소인 같은 경우는 행하는 바가 중용은 아닌데, 그러나 또한 스스로가 소인 스스로는 중용이라, 그래서 그냥 글자 문자 그대로 소인지 중용냐라 이렇게 쓰셨다고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소인 스스로가 자기가 중용을 한다라고 함이라. 그래서 여기 지금 2-02 문장에서는 소인지 중용냐 이렇게 됐고, 요 말도 맞기 때문에 후대의 성리학자들은 앞에다 놓고서는 괄호 열고 반이라 이렇게 씁니다. 채택하기는 채택하되 이 뜻도 나름대로 의미가 있으니까. 그리고 두 번째 줄 군자의 시중자는 이거 보세요. 군자는 군자이면서 시중 때를 맞춘다는 것은 기동용 군자의 시절 기중용냐니라 이렇게 했습니다. 그 용모, 동용이라 용모죠. 그 용모가 다시 말해서 얼굴과 그 다음에 그 모습이 되는 거죠. 용모가 군자이면서 다시 말해서 하는 행위가 군자와 같으면서 몸가짐이나 이런 하는 행위가 군자이면서 또한 때로 그저 행하는데 중에 딱 맞추더라. 앞에서 얘기하는 희노애락이 발이게 중절을 위지화라 이렇게 표현한 거죠. 바로 희노애락이라고 하는 그 감정이 나타나는 용모를 이렇게 표현한 것이고, 소인이 무기탄냐는 그 용모가 소인이요 역시 바라는 희노애락이 다 발표되는데 뭐예요? 부절한 거죠. 부중절한 거죠. 중절에 맞지 않는 것이라 이런 의미에서. 그래서
우이 무외난 위 상행이니 두려워하고 어려움함이 없으면서 그죠? 두렵고 어려움을 없는 것으로서 이것을 떳떳함으로 삼으니 바로 그것이 반중용이라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반면에 그 밑에 장구본에 보면은 장구본의 첫 번째 줄에 저 끝으로 보면 군자 소위 위중용냐는 군자가 중용을 하는 것은 이위 유 군자지 덕하여 조금 다르죠. 그죠? 군자의 그 덕을 두고서 또 두고 그러니까 군자의 덕 개념으로 표현했고 앞에서는 용모 개념으로 표현했죠. 덕이라고 하는 것은 내면에 덕을 쌓아서 이것이 바깥으로 그대로 드러나는 것이 군자가 되고 그래서 우능 수시 처중이요. 그래서 능이 때를 따라서 중에 처하는 것이고 소인 소위 반중용냐는 소인이 반중용하는 까닭은 이기유 소인지 심하여 그 소인의 마음을 두어서 우무 소기탄야라 그래서 이제 군자이면서 시중이고 소인이면서 무기탄이라고 할 때 내면의 덕과 그 다음에 소인의 이 마음 어쨌든 내적인 마음 상태를 가지고 이렇게 표현을 했고 그 다음에 그 정형 같은 경우는 용모 개념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요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 이따가 이제 이걸 가지고 다시 설명드리고요. 일단은 그 뒤편에 그 다음에 개, 중, 무, 정체하여 그래서 중이라고 하는 것은 무정체하여 딱 정해진 체가 없어서 수시이제하니 때를 따라서 그저 있으니 우리가 오행을 얘기할 때 바로 중용의 덕 토라고 하는 것은 딱 정해진 곳이 없다 그랬죠. 우리가 진술중리라고 해서 목에도 토기운이 들어가고 화에도 들어가고 금에도 들어가고 수에도 들어간다서 중이니까 가운데에 해당되니까 정해진 체가 없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중용에도 앞에서 오행 요금 표현했을 겁니다. 그래서 무정체라 이렇게 표현을 했고 그래서 수시제 때를 따라서 있으니 신의 평상지 이하라 이것이 평상에 평소에 떳떳한 이치인이라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다시 말해서 중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경도가 되는 거죠. 우리가 경도와 권도로 나눌 때 중이라고 하는 것은 자 절대적인 경도가 되는 겁니다. 어느 한쪽으로 딱 치우침이 없는 자 경도가 되고 그런데 정해진 나머지 그렇지 않고 때를 따라서 변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권도라 그랬죠. 이거는 권모술수가 아닌 권도 개념이라 그랬습니다. 다시 말해서 권이라고 하는 것은 저울이죠. 저울이라고 하는 것은 저울대가 있고 저울추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다가 물건을 달아가지고 자 이제 이거 눈금을 어떻게 돼요? 이리도 가고 이리도 옮겨가면서 이게 중이 되기도 하죠. 추하고 물건 사이에서. 그래서 자 중이라고 하는 것은 경도가 되지만은 그러나 시중이라라가 때를 따라서 맞춘다는 것은 왔다 갔다 하는 바로 경도에 해당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표현했고 공자가 제자들에게 같이 공부를 하고도 자리에 나아가는 사람이 있고 자리에 나아가서도 바로 권도를 행하는 자 드물다 라고 표현하신 내용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 상황에 따라서 자 이제 권도를 행해야 되는데 이게 이제 중도에 맞는 사람들은 없더라 이런 측면에서 표현을 한 내용입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개무정체하여 그러니까 중이라고 하는 것 자체는 경도가 되지만은 이 중이라고 하는 것은 때에 따라서 옮겨가는 거니까 그래서 시중이라고 하는 개념은 권도의 개념으로 보시면 됩니다. 군자는 지기 제하라 군자는 그러한 것이 그 시중할 수 있는 것이 나에게 있음을 아느니라 그러므로 능 객은 부도하고 그래서 능이 스스로가 경계하여서 삼가서 보지 못하는 바를 부도한 바 그죠? 보지 못하는 바를 경계하고 삼가고 공구불문 듣지 못하는 바를 그 다음에 두려워하면서 무시부중이요 때로 맞추지 아니함이 없고 소인은 부지유차하니 소인은 이를 알지 못하니 그래서 즉 사욕 망행이 무소기탄이니라 그래서 방자하게 망령 따위 행하고자 하면서 꺼리낌이 없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자, 두 사람이 하나는 자 정의에서는 동용 개념이라고 한 이유가 다 저 내용은 전부 다가 어쨌든 공자의 그 해석에 다 근거를 합니다.
일단은 군자이면서라고 할 때 그 논어에 보면 게시편에 요 내용이 나오는데, 이 내용은 뭐냐면 증자가 돌아가실 때쯤에서 맹경자가 바로 이제 임종복에, 아까 마지막에 찾아뵀죠. 이제 임종보러 온다고 왔을 때 그 증자가 맹경자에게 하는 말입니다. 당대의 유력한 권력자였죠. 자, 새는 죽을 때 그 울음이 소리가 슬프고, 사람은 죽을 때 그 말이 선하다라고 하면서, 자, 내 말을 잘 들어라. 내가 그냥 괜히 너한테 하는 말이 아니다라고 하면서 군자가 도에 대해서 바로 여겨야 할 바가 세 가지가 있는데, 자, 동용모의 사원포만의요. 그죠? 사람이 용모를 움직이는데, 다시 말해 내 몸가짐을 행하는 것이 되는 거죠. 몸가짐을 행하는데, 자, 네가 높은 자리에 있다고 대단히 포악스럽게 거만하게 하는 것을 멀리하라, 이렇게 표현했고, 그 다음에 안색을 바르게 하는데, 그죠? 항상 안색을 바로 해야 되는데, 항상 어떻게 뭐에 가깝게 하라? 늘 미덥게, 누가 보든지 간에 저 사람 정말 진심으로 마음속에서도 그러구나 라고 해서 정말 미덥게 행하라. 그 다음에 말 기운을 내는데 네가 높은 자리에 있다 보면 사람이 때로 거만해지고 그저 오만해지고 상대방 나보다 낮은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여기냐? 하찮게 여길 것이라. 그러니까 자, 비색하고 그저 더럽고, 그다음 배반하다라고 읽을 때는 패로 읽어야 되죠. 비패. 그래서 낮추거나 서로 간에 배반할 것 같은 이러한 말들은, 그죠? 남들을 그렇게 되면 언제든지 뒤집을 것이다, 이런 말들과는 좀 멀리 하라. 그러니까 말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공순하게 하라, 이런 뜻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자, 여기 근거에서는 군자가 귀히 여길 것은 기본적으로 용모 개념으로 표현한 거죠. 용모 속에는 뭐 말 기운, 안색 이게 다 포함되니까, 그래서 정의해서 이렇게 표현했고, 또 예기 옥조편에도 같은 내용이 있습니다. 비슷한 내용인데,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여기 용자가 3개가 있으니까 뭐냐면 구용 개념으로, 군자의 구용 개념으로 표현하죠. 우리나라에서는 구용 그러면 누구로 얘기해요? 율곡인가요? 택인가요? 율곡이 구용인가요? 갑자기 이렇게 표현하자. 이미 얘기에 나온 내용이고, 그 다음에 자, 이 내용이 있는데, 자, 일단 예기 옥조편에 보면 군자의 용모는 서진이라, 좀 느릿느릿하게, 다시 점잖게, 우리말로 표현하면 좀 점잖아야 된다라고 해서 서지라고 표현했습니다. 서지하고, 그 다음에 견존자, 만약에 그 높은 사람을 보거나 우리가 존숭해야 될 이런 분들을 만나 뵙게 되면 견존자, 뵐 현자로 읽어야 되겠죠? 본다라기보다도 존자를 우리가 뵌다 그러면은 제 속이라라고 하면 변할 속자, 빠를 속자, 빨리, 그죠? 빨리 가지런해라. 공경할 제자로 보셔도 됩니다. 빨리 우리가 스스로 몸가짐을 가지런히 하라, 이런 뜻이죠. 그러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바로 발이라고 하는, 우리가 군자의 용모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발이라고 하는 거, 발을 움직일 때는 항상 경박하게 그냥 뭐 어떻게 돼요? 하지 말고 좀 무겁게, 그죠? 무겁게, 점잖게 좀 움직이고, 손이라고 하는 것도 막 이렇게 치대지 말고 항상 공순하게 이렇게 내리고 있고, 그 다음에 눈이라고 하는 것도 상대방을 째려보거나 쏘아보지 말고 좀 단정하게, 그죠? 하고, 그 다음에 입이라고 하는 것도 함부로 놀리지 말고 기본적으로 입은 닫아두고 있어라, 좀, 그죠? 좀 그쳐 있어라. 말할 때만 말하고. 그래서 구용치요. 그 다음에 목소리라고 하는 거 꽥꽥 소리 지르지 말고 아무 때나, 그래, 되도록 조용조용히 말을 하고, 그 다음에 머리라고 하는 것은 삐딱하게 일어가나 고개 떨구지 말고 항상 곧게 하라라고 했고, 그 다음에 사람의 기운이라는 거는 그냥 하기에서 기운 힘없이 하지 말고 항상 엄숙하게, 그 다음에 서 있을 때 선다라고 하는 것은 꼭 무슨 선다라는 것보다도 자리에, 그죠? 그 자기 자리에 있을 때 항상 덕스럽게 하라라는 뜻이고, 그 다음에 얼굴 낯빛은 항상 씩씩하게, 이렇게. 요거 이제 용자 들어가는 건 9가지라서 보통 군자의 구용이라라고도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자리에 앉아 있을 때는 어떻게 하냐면 시동처럼 하라. 주검시가 아니라 시동이죠. 시동이라라고 하는 것은 옛날에 제사할 때 그 우리가 죽은 사람이 마치 그 혼이 깃들여 있듯이 7살 된 정도의 아이를 데려다 놓고 돌아가신 분의 옷을 입혀놓고 제사를 지내죠. 요즘은 이제 신이 뭐 위패 같은 게를 대신 다 하는데, 어쨌든
점잖게 좀 앉아 있어라. 바르고 점잖게 앉아 있고, 그 다음에 연거고해라고 할 때, 연거라고 하는 것은 편안히 쉴 때에, 편안히 쉴 때, 그 무슨 뭐 얘기를, 말을 누구한테 알려줄 때는 온온하라. 좀 온화하게 좀 해라. 집에서 뭐 멋대로 하지 말고인데, 문제는 요렇게 하고 싶다고 해서 이게 나와요? 그냥 어거지로 하려면 이게 꾸미는 거죠. 우리가 그 군자와 소인과 관련해서 아주 이걸 잘 극명하게 잘 대비해서 보여주는 게 어디냐면은 그 조선 말기 때에서 연암 박지원이 쓴 양반전 있죠. 양반전 얘기는 잘 아시죠. 어떤 양반이 이건 이제 양반을 기본적으로 비난하는 내용이기도 한데 정말 양반이라고 하는 이 자들이 요즘 하는 행태를 보면 참 한심하다라는 의미에서도 그 꼬집는 얘기이기도 한데 양반전에 보면 양반이 이건 도대체가 이래야 되는데 뭐 굶주려도 뭐 나가서 일할 생각도 안 하고 맨 공자활 맹자활만 하고 그죠. 그러니까 벌이는 없고 하니까 맨날 어디 관창에 가서 이렇게 나락이나 꼬다가 먹습니다. 그게 이제 몇 년 쌓이다 보니까 거의 천석이 된 거예요. 어느 한 그 뭐예요 현감이 와가지고 도대체 어떤 자길래 이게 나라의 곡식만 축내가지고 갚을 생각도 안 하는가 하고서는 데려다 놓으니까 가만히 얘기를 들어보니까 참 사정도 딱하고 참 이게 몸가짐이나 이 사람이 의젓해서 참 양반이 참 딱하거든요. 그래서 뭐라고는 할 수가 없고 그러다 보니까 참 또 그 동네에 또 부자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래서 야 어쨌든 저 사람이 가난하긴데 사람 됨됨이도 괜찮고 그래서 그러면은 그놈의 양반이 저렇게 훌륭한가 해서 사잖아요. 그죠? 양반을 내가 살 테니까 대신에 당신의 양반을 낮추고 당신은 이제 일반 평민이 되라 해가지고 이제 그 양반증을 사는 거죠. 그 현감을 앞에다 대동을 하고 그래서 이른바 저기 뭐야 몇 년 몇 월 며칠에 아무개가 이 증서로서 양반임을 보증한다 딱 해놓고 그 현감이 뭐라고 쓰느냐 양반의 그 도리를 쫙 씁니다. 평상시에 뭐 그 뭐자 칵칵하고 아무 때나 재치기 뭐야 침도 뱉지 말고 밥 먹을 때는 어떻게 하고 뭐 명심보감을 아니면 뭐 이제 고문진보를 깨알같이 뭐 쭉 써야 되고 뭐 하여튼 쭉 이렇게 돼 있어요. 그 양반의 이른바 여기서 우리가 얘기하는 저 군자의 도리 이런 것들이죠. 그죠? 이런 내용들을 쫙 적어 놓으니까 뭐 양반하면 신성같이 멋있을 줄 알았는데 뭐 이렇게 재미가 없냐 또 재밌는 거 더 없냐 그랬더니 그 다음에 또 썼어요. 자 양반이면 정말 좋은 점이 들어있더라. 자 진사시험 적당히 해가지고 보면은 적당히 내가 부정축제해도 되고 뭐 그 다음에 뭐 조금만 누구한테만 잘 보이면 자리도 막 올라가고 백성들한테 세금도 이렇게 뜯어서 부도 축제할 수 있다 이렇게 쫙 써내려가니까 끼워보셔 나를 지금 도둑놈으로 만들 거요 라고 하면서 그놈의 양반 안 하겠다 이렇게 했던 내용인데 양반전 한번 찾아서 읽어보세요. 그 인터넷에 아주 그대로 원문 다 올라와 있는 게 있습니다. 거기에서 얘기하는 양반의 그 여기서 동용이라고 하는 부분, 용모라고 하는 부분이라는 것이 그 앞부분에 잘 정리가 되어 있고 뒷부분은 이른바 군자의 도가 무너진 상태를 그대로 표현하고 있는 내용이고요. 자 어쨌든 요 두 내용에 의해서 누구예요? 그 정연이나 정의에서는 자, 군자이면서 소인이면서라고 하는 것을 용모 개념으로 표현을 했고 성리학자들은 기본적으로 성즉리라는 측면에서 뭐냐면 내면의 덕을 중시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어디서 나오는 거냐? 바로 이 내용이죠. 군자가 항상 생각해야 될 9가지라고 표현했죠. 역시 정전법의 근거에서 이렇게 설명을 하는 겁니다. 자, 그 첫 번째 뭐냐면은 볼 때는 항상 우리가 뭔가를 본다라고 할 때 항상 밝게 어떻게 하면 내 마음을 밝힐까 그죠? 밝은 것을 생각해야 하며 들을 때도 그죠? 어떻게 하면 스스로를 총명해야 할까를 생각해야 되고 낯빛 항상 온화함을 띄어야 될 것을 생각하고 그 다음에 내 용모라고 하는 것 거만하지 말고 역시 공손할 것을 생각하고 말하는데 그죠? 되는 대로 그냥 씨부렁거리지 말고 항상 과연 충성스러운가 믿음직스러운가 이거죠. 정말 내 마음속에서 우러나는 말인가라는 충을 생각해야 되고 그 다음에 남을 섬길 때에는 그저 거짓으로 그냥 어른이니까 네가 윗자리니까 라가 아니라 상대방을 정말 공경하는 마음으로 섬기는가 이걸 생각해야 되고 의문이 나면 반드시 묻고 그 다음에 분내면은 분함이 있다 그러면 어떻게 이거 의심이 나면 묻는다라는 것은 의심이 난다고 해서 지멋대로 이리저리 생각하지 말고 그저 단도직입적으로 물을 거 물으라 이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분난다고 쳤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폭행죄로 이제 들어가니까 하지 말고 내가 이 분을 한 번만 참으면은 그죠? 한 번 참으면 어떻게 돼요?
한 번 참으면 뭐가 편해요? 백날이 편안한가요? 세 번 참으면 살인도 면하고. 그래서 분 내면은 나중에 어려워질 것을 생각하라. 그죠? 분을 좀 참아라 이 소리죠. 잘못 참지 않고 그냥 그대로 성질대로 했다가는 여러모로 만사 뒤틀리게 돼 있다. 그래서 분날 때 어려워질 것을 생각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뭔가를 얻었다. 그러면 과연 내가 의롭게 얻었는지를 생각해야 된다라는 구사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주자는 성리학자들은 어느 쪽에 가깝냐면은 이 방식으로 갖춘 거죠. 그래서 군자의 덕으로서 얘기하고 소인의 그 심, 마음으로서 이렇게 표현한 내용입니다. 이게 이제 자세하게 보면은 이른바 그 정의하고 성리학, 그러니까 이른바 한나라 때 경학과 송나라 때 성리학의 이렇게 해석상의 차이도 이와 같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 페이지 209쪽에 보면은요, 209쪽에 이제 주자 같은 경우는 여기까지 나눠두고 우는 2장이라. 그래서 우리가 장 9번 하는 거죠. 장과 구절을 나눴다. 그래서 장 9번. 차하 10장은 이 아래로 10장은 다 중용을 논하여서 이석 수장지 의하여 머리 맨 첫 번째 장의 뜻을 해석하여서 제1장에 해석한 내용이죠. 그 아까 지금 외웠던 내용. 문수 불속이나 그래서 문장이 서로가 속해 있지는 않지만 다시 말해서 잘 연결되지는 않지만 이을 촉자로 보셔야 되겠네요. 이때는 그죠? 불촉이나 서로가 이어지기는 하지 않았지만은 의실 상승이라 뜻은 실제로 서로가 이어져 있느니라. 변화 언용자는 화를 그죠? 변화해서 앞에서 내내 뭐라고 했냐면은 중야자는 화야자는 이렇게 해놓고 나서 설명은 해놓고 제목은 뭐라고 했어요? 중용이라라고 했죠. 그러니까 화를 변화해서 용이라고 쓴 것은 자, 이 송나라 때 학자인데 유씨가 말 뭐라고 했냐면은 그죠? 용이라고 쓴 것은 성정지 언지면 위중화요. 그죠? 성정, 다시 말해서 원래 태어나면서부터 갖고 있는 성과 그것이 바깥으로 표출된 이 정. 그래서 이 두 가지로서 말하면은 중화이고, 그 다음에 덕행 언지면, 덕행으로서 말하면은 그것이 중용이라 그랬죠. 덕행이라고 하는 말은 어디서 나오느냐면은 우리 중용이라고 하는 것은 주역이 어디서 나온다 그랬어요? 중용의 구이효. 현룡제전 이견대인이라고 하니라고 해서 요거에 대해서 공자가 해석한 말씀이라 그랬죠. 자, 용덕이 정중자라 그래서 용의 덕을 갖고 있으면서 정이 가운데 한자라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했냐면 거기처럼 용언지신하며 앞에서 다 설명드렸습니다. 떳떳한 말은 믿어오며 그 다음에 용행지익은 떳떳한 행실은 삼간다라고 표현한 거죠. 그 내용과 관련해서 쭉 설명해가지고 그 다음에 나중에 군덕이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다 바로 이것은 임금의 덕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 그러니까 한사존기성 거기서 뭐냐면 한사존기성하며 선세히 불벌이라. 삿된 것을 막고 그 다음에 정성을 보존하면서 그 다음에 세상을 착하게 해도 자랑하지 않는 것. 바로 이런 사람이 바로 저 구이와 같은 군자인데요. 그래서 다 그 구이의 그러한 덕으로서 얘기할 때는 바로 중용이라 표현했고 성정이라라고는 성정의 뜻으로서 표현하면은 중화라는 개념이다라고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이거 아주 해석이 탁월하죠. 이것이라. 연이나 중용의 중은 그러나 이미 중이라고 하는 말 속에는 실겸 중화지 의인이라 실제로는 중화의 뜻을 아울렀느니라. 다 중화의 뜻이 그 속에 들어가 있더라. 그러니까 군자가 덕으로 삼아야 될 것은 바로 중용이라라는 것이죠. 이 중용의 덕으로서 나아가면 두루두루 화한다라는 이런 뜻이겠습니다. 그 다음에 3절이요. 자왈 중용은 기지의 호인저 민선 능구인이라. 중용은 그 지극하도다. 중용은 그라고 쓸 때는 그 중용의 덕은 이런 뜻이 되겠죠. 지극하도다. 의라고 하는 것은 집의 정말 그렇다. 호라고 하는 것은 그러하지 아니한가 라는 뜻으로 들어가 있죠.
우리가 논어에서도 공자가 하기 시습지면 본력 열화 그래서 때로 배우고 때로 익히면 또한 즐겁지 아니한가 그렇지 아니한가 하면서 상대방의 동의를 끄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 지극하도다 그렇지 아니한가 이런 뜻이 담겨 있고 그런데 자 이미 중용의 이 도를 실천한 그죠 실현하고자 하는 위정자가 이미 없기 때문에 민선 능구인이라 백성들이 그저 능한 이가 그죠 능한 이가 드문지가 구라고 하면 백성들이 드물게 능한 자가 그저 오래되었느니랄까 거의 그저 능한 자가 없는 것이 오래되었느니라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저쪽에 그 다음에서 보셔야 되겠네요. 그러니까 앞에서 나오는 거 수도지위 교훈이라라고 표현을 했죠. 도를 닦는 것이 바로 교라라고 표현했고 바로 이제 위정자의 몫으로 남겨둔 내용이니까 중용이 그 지극함에도 지금의 위정자들이 이것을 행하는 자가 없었기 때문에 백성들도 그 중용이 뭔지를 그죠? 뭔지를 아는 자 또 백성들 가운데 중용의 도를 능히 실천할 수 있는 자가 거의 없고 또 그렇게 된 지가 오래되었다라고 이렇게 탄식하시는 말씀입니다. 이 내용은 그 밑에 이제 강설에도 나오지만은 논어 옹야편에 같은 내용이 있습니다. 뭐라고 되냐면 자왈 중용지 위덕냐 기지의 호인저라고 표현했고 중용 뒤에다 위덕냐라는 말을 더 갖다 붙였죠. 그래서 민선이 구인이라 이렇게 능자는 빠지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밑에 음의에서 그 주 빼놓고 그 밑으로 내려가 보면은 중용기지의호는 일본에 어떤 본에는 작중용위덕기지의호라 이렇게 쓰인 내용이 있는데 아마도 이제 논어의 글 그다음에 이렇게 쓰다 보면은 이제 필사하면서 누가 머리 기억에 의거해서 이제 쓰다 보니까 이게 조금씩은 다르게 되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나머지는 뭐 특별히 그 내용은 없고 그걸 그대로 지적한 것이 장구본에서도 그렇죠. 맨 밑에 보면 논어에는 무능자, 그죠? 능이라고 하는 글자가 없다 이렇게 표현했고 위덕이라라는 말도 실제적으로 또 없고 자 그다음에 넘어가서요. 4절의 제4장 제1절 같이 읽죠. 자왈 도지 불행야를 지의노라 지자는 과지하고 우자는 불금냐니 도지 불명을 지의노라 현자는 과지하고 불초자는 불금냐니라. 자 도가 행하지 못할 것을 의리죠. 도지 불행야를 지의노라 나는 아노라. 도가 왜 행하지 못하는 것을 나는 안다. 왜냐? 지자는 과제하고 안다고 하는 사람, 지자라고 하는 사람들, 지식인들은 그죠? 지나치고 어리석은 사람은 미치지 못하니 그래서 도가 박지 못함을 나는 아노라. 역시 또 현자는 과제하고 불초자는 불급이라 이렇게 표현했네요. 자, 그럼 지자라고 하는 사람은 지자 아는 사람이죠. 우리가 주역 그 계사전에서도 공자가 뭐라냐면 자 이름 일량기위도요 계지자 선이요 성지자 선이라 라고 표현해 놓고 인자 견지의 위지인이라 어진 사람이 볼 때는 저거 인이라 표현하고 지자 견지의 위지지라 지자가 볼 때는 그거 지야 도라고 하는 것은 그저 어느 한쪽이 아니라 봄 여름 가을 겨울 저렇게 빙글빙글 다 돌아가는데 인자가 사람들이 각각 한 면만을 보고 인이라 지라 그죠?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하더라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자, 우자라고 하는 것은 그저 알고 모르는 거. 사람들이 그저 나 그거 알아. 저희 딸내미 가끔 그래. 나 그거 알아. 알긴 뭘 아니 그러죠. 나 알아. 그래서 알기 때문에 안 해요. 그건 뭐 별로 어려운 것도 아닌데 그건 실제적으로 여기서는 실천을 안 하더라. 안다라는 거. 그다음에 어리석은 사람은 그 도가 뭔지를 아예 몰라서 하고 싶어도 모르는 것이 되고 그 다음에 다시 한번 앞에는 행하는 걸로 표현했고 그래서 내가 알기 때문에 모르기 때문에 그 다음에 도가 박지 못한 것을 나는 아노라 현자는 과지하고 불초자는 불금년이라 라고 돼. 현자라고 하는 것은 그 나름대로의 그 덕을 행하는 사람을 바로 현이라 그럽니다. 이 사람도 뭐냐면 자기가 내가 뭐 나는 이렇게 해서 보통 그 행하는 것이 그죠? 너무 지나치게 해서 오히려 넘어가고 그죠? 중용해도해서
넘어가고, 그 다음에 불초자, 그 다음에 어질지 못한 자는 아예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 행함이 미숙하기 때문에 이 미치지 못한다 이렇게 표현했는데요. 지자와 우자, 그 다음에 현자와 불초자와 관련해서는 그 밑에 장구번에서 조금 더 자세히 다루고 있는데요. 그 여기서 나오는 도라고 할 때 도는 천리지 당연야라. 도, 천리지 당연, 아까 이름 일량지 도도 되지만 천명지 성요 솔성지 도가 되겠죠. 그 성품을 그대로 따르는 것 이렇게 표현하는데, 이게 지금 이제 성리학자들이 이런 식으로 천리지 당연이라 이렇게 하니까 요즘에 이제 우리나라의 그 성균관에서 아니면 또 유학하시는 분들, 우리 성리학자라 주작자라 이렇게 주작파라 이렇게 표현하죠. 여차하면 뭐라고 얘기했나? 천리 이렇게 표현하죠. 그러니까 아예 무슨 종교가 하나 생겨났어요. 천리교 생겨납니다. 증상교, 천리교 이렇게 해서 얼핏 보면 참 유학경전에서 갖다 쓰는 것들 참 많아요. 그러니까 거의 전부 다 사이비가 될 텐데 참 비슷하면서도 이제 아닌 게 되는데요. 그러니까 도자는 천리지 당연이니, 그럼 여러분들은 이렇게 보더라도 이것만 달달달 외울 것이 아니라 도에 대해서는 이미 앞에서 뭐라 그랬어요? 솔성지위 도라. 그냥 그대로 중용에 있는 말로 그냥 보시면 돼요. 성품을 따르는 거. 그죠? 그 다음에 하늘이 부여해준 하늘의 천명을 그대로 따르는 것이 도인데, 따르지 않고 그 도를 그저 그대로 행하지 않고 그 길을 따라서 걷지 않는 것. 왜 그러느냐? 천리의 당인이 중이이라 해서 그냥 중일 뿐이니라 이렇게 표현하면은 오히려 자사가 열심히 해석하려고 하는 뜻에서 좀 이렇게 벗어나게 돼 버립니다. 그러니까 항상 원문에 입각해서 좀 보시고요. 그 다음에 주자가면 지우, 그 다음에 지혜로우냐 아니면 어리석은 자냐, 그 다음에 현불초, 어진 자냐 어질지 못한 자냐의 과불급이라고 하는 것은 즉 생품지이 실기중야라. 각각이 그저 우리가 부여받은 품성이 되는 거죠. 태어나면서부터 그 부여받은 그 성품, 품이 되는 겁니다. 생품. 타고나면서부터 받은 그 품성에 의해서 품성이 다르고 달라서 그 중을 이뤘느니라. 여기서 이제 주자가 이거는 생품이라라고 하는 것은 형기의 사사로움이라 이렇게 표현했죠. 지자는 지지 과일세. 그죠? 지혜롭다라고 하는 사람은 아는 것이 지나치기 때문에, 그래서 기, 도의, 족, 부족행이요. 도로서 좋게 행하지 못하고, 어리석은 사람은 불급지, 그저 알매 미치지 못하고, 또 부지 소이행. 그래서 어떻게 행해야 될지 행할 바를 알지 못하니 이것이 도지소의 상불행례라. 도가 항상 행하지 못하는 바이라. 그 다음에 현자는 이말 행, 그죠? 현자는 그 행하는 것이 너무 지나쳐가지고 우리가 상대방한테 선을 베푼다 하더라도 적절하게 이렇게 베풀어야 되는데 무작정 도와주려고 하는 사람들 지나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공자가 이를테면은 제자들을 가르쳐야 되는데 거의로 한쪽 편만 들어주죠. 나머지는 어떻게 된다? 알아서 다 알아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근데 요즘에 엄마들이 자식들 공부를 어떻게 시켜요? 엄마가 대신 다 해주죠. 다 실제적으로 다 해주죠. 학원 다 배치해놓고 밤에 잠잘 때 네가 공부 어떻게 하라고 옆에서 아예 다 이렇게 해주는 방법들. 이게 지나친 공부는 스스로 해서 한쪽 면만 들어주면 알아서 그 다음에 찾아가도록 만들어야 되는데 이게 지나쳐버리더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위 부족지하고 이번 반대가 되는 거죠. 도로서 자 도라는 것이 어떤 건지 좋게 알지 못하고, 불초자는 역시 행함이 미치지 못하고, 또 불고 소지 아는 바에서 그죠? 아는 바에서 구하지 못하니, 그 다음에 이것이 아는 바가 없어서 이제 구하지 못하는 것이니까 알아야 할 까닭을, 왜 그거를 내가 알아야 되는지, 왜 내가 공부를 해야 되는지를 그저 찾지 못했으니 이것이 도지소 불명행이라. 상불명예라. 그래서 떳떳이 그저 항상 받지 못한 까닭이라 했고요. 그 다음에 도지불명이라라고 하는 것, 도지불행이라라고 하는 것을 조금 더 보충 설명해서 공자가 그 다음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인막불음식야언만은 선능지미안이라 라고 해서 보충을 했습니다. 저 자체가 어려우니까 자 사람들이 누구나 다 마시고 먹지 않음이 없건만은 능히 맛을 아는 자는 드문이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자 두루두루 먹긴 먹지만 뭐 바쁘다고 허겁지겁 먹고 천천히 그죠? 군자는 아까
뭐라고 그랬나요? 서지라고 이렇게 표현했죠. 천천히 먹어야 되는데 참 그 음식을 맛있게 먹는 자들, 맛을 아는 자들이 드물더라. 다 그 기욕, 욕심으로 인해 가지고 이 맛있는 거 먹으면 그 다음 더 맛있는 거 찾으려고, 더 맛있는 거 찾으려고 하는 데서 지금 하는 말씀입니다. 그와 관련해서 지금 잘 설명한 내용이 저 뒤에 212쪽에 지금 소 같은 경우는 전체를 다 놓고 지금 설명을 했으니까 212쪽에 주석이 본 밑에서 하나, 둘, 셋, 네 번째 자리 있죠? 네 번째 주 보면은 이의컨대 이를 살펴보 이라고 하는 것은 그 옆에 제가 허신의 오경이라는 겁니다. 유학의 오경들의 서로 뜻이 다른 거를 쭉 대조한 내용인데요. 거기에 보면은 그 허신이 뭐라고 설명? 장화는 변자하고 생선젓 자자입니다. 장화라고 하는 사람은 생선젓을 참 잘 구별했고 맛을 알아도 이건 무슨 생선으로 만드는 거고 무슨 젓갈 이렇게 해서 다 갈아 놓더라도 참 그죠? 아니면 또 그걸로 또 버무려서 음식을 담더라도 이건 무슨 젓갈로 만들었다라는 걸 잘 알았고 그 다음에 사광이라라고 하는 사람 눈이 워낙 밝은 사람으로 알려졌죠. 맹자에서도 나오는 사람인데 사광은 나무를 참 잘 구별했더라. 뗄나무로 원래는 뗄나무 섭신자인데요. 어쨌든 나무를 참 잘 구별을 했고 나무까지만 보더라도 아 이거 무슨 나무다 이렇게 구별을 했고 그 다음에 부랑이라고 하는 사람은 위 청주 자사 청주의 자사가 되어서 선능지미하니 그 맛을 참 잘 알았으니 그냥 먹을 때 그저 식게 뭐예요? 닭고기를 먹는데 지서 발로하고 아 얘가 사는데 반쯤은 뭐예요? 이슬 맞고 자랐구나 그냥 노지에서 자랐구나 라는 것을 닭고기만 먹어보도 이렇게 알더라. 그 다음에 시가 뭐예요? 거위를 먹어보고는 직이 흑백이다. 아 이게 검은 거위인지 흰 거위인지 정도를 이렇게 분별할 정도로 맛을 참 잘 알았다고 하느니라. 예, 차계 진서문이라 다 진나라 역사 진서의 글들이라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요. 사람들은 그저 이 음식을 먹으면서도 참 맛을 알지 못하는데 더군다나 자기 입에다 넣고 먹는 음식마저도 모르는데 그저 중용의 도를 얼마나 알겠느냐, 중용을 얼마나 제대로 행하겠느냐, 중용에 대해서 얼마나 밝겠느냐라고 지금 공자가 탄식하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지가 먹는 음식조차 제맛도 제대로 모르는데 자기 입속에다 넣는 것도 제대로 모르는데 그래서 그 다음 문장에 절은 넘어갑니다. 5장으로 넘어가지만 자활 뭐라고 했다? 도기 불행의부인저 이렇게 돼 있죠. 211쪽으로 넘어가셔야 됩니다. 211쪽에 저 위에다가 자활 도기 불행의부인저 그래서 아 도가 그 행해지지 못하는구나. 의자는 정말 도가 행해지지 못하는구나. 그렇다. 부라고 써놓은 거죠. 탄식하면서 어조사 부자로 해서 이렇게 썼습니다. 아 그래서 자기가 먹는 음식도 이게 무슨 맛인지 무슨 젓갈인지 김치인지 무슨 김치인지도 제대로 분별도 못하면서 그저 중용의 도를 행하고 중용에 대해서 어떻게 밝겠느냐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뭐 그 반대로 뭐냐면은 맛있는 것만 자꾸 찾을 줄 알고 그래서 이런 비아냥까지 들어가 있는 거죠. 뭐 다시 말해 기욕이라 그러죠. 하고 싶은 것들만 탐하기만 하지 실질적으로 내면의 덕을 닦아서 도를 행하고 도를 밝힐 줄은 정말 모르더라. 자, 위정자들이 이런 사람이 되니 세상에 어떻게 도가 행해지겠는가라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 주에 보면은 정연의 주에 보면은 민무 명군교진이라 이렇게 표현했죠. 자, 밝은 임금이 그죠? 밝은 임금의 교지 가르침이 없음을 민망히 여김이라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참 아주 간략하게 잘 표현했죠. 이렇게 해서 공부하면 참 편할 텐데 성리학 방식으로 쭉 읽으면 이게 해석들이 바로바로 안 들어요. 분명히 맨 앞에 수도지 교라 그랬죠. 그래서 뭐 군주가 해야 되는 거. 그런데 지금은 이와 같이 이런 맛조차 분별하는 이 군주가 없으니 무슨 놈의 도가 행해지겠는가. 그래서 그걸 참 민망히 여겼다. 그래서 불행의 그렇다 하고 부 앞으로 정말 이렇게 행할 사람 없을 것이다 라고 해서 해석을 참 간략하면서도 아주 명쾌하게 잘 들어오게 했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주자가 그것도 이제 여러분들이
그 정의를 참 잘 보셔야 된다는 게 한나라 때, 당나라 때에 걸쳐서 익혀진 것들을 봐야 된다. 아까 중용에 대해서 소인이면서 무기탄, 그 다음에 군자이면서 뭐예요? 시중, 그죠? 요 내용에 대해서 주자가 덕과 소인의 마음, 군자의 덕, 그 다음에 소인의 마음, 심으로 표현했죠. 실은 그게 어디서 쫙 나오냐면 저기 봅시다. 이게 그래서 잘 찾아가는 게 참 중요한데, 그 다음 소, 211쪽에 소에 보면은요, 이미 누가 얘기했냐면은 정연이 한번 쭉 표현해 놓은 내용이에요. 쭉 같이 처음부터 본다면은 정의왈 차 1절은 지금까지 지금 앞에 세 문장, 네 문장인가요? 요 1절은 시 자사인 중리지 언하여, 그러니까 4장부터 시작해서 5장까지 지금 여기 표현한 내용입니다. 공자의 말씀을 인용하여서 광명 중용지 행하고 중용의 행함을 널리 밝히고 또 현자 과지 불초자 불금냐는 중용지 도를 선능 행지라. 어진 자는 지나치고 불초한 자는 미치지 못한다는 것은 중용의 도를 능히 행하는 자가 드문 것이라. 그죠? 드물물 밝혔음이라. 이렇게 되어 있죠. 그리고 또 군자의 중용에서 용이라고 하는 것은 떳떳함이니 군자된 사람, 군자인 사람이죠. 군자의 지인이라. 군자인 사람은 용중이 위상이니라. 중으로서 떳떳함을 삼느니라. 그러므로 군자 중용이라 라고 했고, 소인 반중용이라 라고 하는 것은 소인인즉 불용중 위상하니 중을 쓰지 않고서, 그죠? 중으로서 떳떳함을 삼지 아니했으니 이것이 반중용이라. 군자지 중용냐 군자의 시중, 이렇게죠. 군자의 중용이라고 하는 것은 군자이면서 시중이라 라고 했는데, 차 부설 군자 중용지사하니 이것은 바로 군자가 군자의 중용의 이해를 거듭 설명한 것이니 언 군자지 위 중용에 군자가 중용을 함에 동모 위 군자하고, 그죠? 동모라 용모는 군자가 되고 심행, 여기 나오죠. 심행 마음으로 행하면서 또 그 중을 때에 맞추니 이름하여서 희노 불과 잘자라. 그죠? 희노애락 다 포함한 내용이죠. 이것이 바로 절도를 넘지 않는 것이라. 그러므로 운 군자의 시중이라 했고,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덕이라는 말이고 용모와 그 다음에 심행 개념으로 표현했고, 소인 반중용냐 소인이 무기타냐, 소인은 반중용냐니 소인이면서 꺼리낌이 없다라는 이 말은 또 역시 차 부설 소인 반중용자 지사, 소인은 반중용이라고 했던 그 말을 다시 설명한 것이니 언 소인 위 중용에 소인이 중용을 함에 형모, 그죠? 외형의 그 모양이라는 것은 꼭 다시 말 소인배만 이렇게 하더라 하고, 그 다음 마음속으로 행하는데도 역시 꺼리낌이 없다. 그러므로 운 소인이 무기탄야라 라고 했느니라. 소인은 장차의 상하니 소인은 장차이로서 떳떳함을 삼으니 그래서 또한 그래서 중용이라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소인 스스로 그래 소인지 중용이라. 그러면 소인 자기가 중용으로 삼는 것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그러므로 소인지 중용예라. 소인의 중용이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표현했는데 이미 주자가 얘기했던 심이나 이 내용이 바로 이미 한 번은 여기서 언급이 돼 있죠. 이거를 이제 받아가지고 조금 어떻게 발전시켰느냐면은 그 군자에 대해서는 덕 개념을 조금 집어넣어서 표현했고, 소인에 대해서는 그대로 그 정현의 해석을 그대로 갖다 따랐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거 이렇게 자꾸 비교해서 보셔야 돼요. 왜냐하면 제가 자꾸 강조하는 이유가 여기는 이제 그러신 분은 없지만은 세상이 너무 이렇게 주작 성리학적 방식으로만 이렇게 이해가 되고, 그리고 또 아닌 것에 대해서는 뭐라 그래요? 조선 말기에 있는 이른바에서 사문난적과 같은 이 형태가 여전히도 자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제가 거듭 학문일의 발전이라는 것은 어느 하루 뚝 떨어져 나온 것이 아니라 서서 이렇게 변화되면서, 그죠? 앞선 분들의 것을 그죠? 내가 인용하면서 조금 더 넓혀가는 이런 과정들입니다. 근데 여전히 우리 학계에는 배타성이 굉장히 강하죠. 내 해석 아니면 나머지는 전부 다 틀리고 이런 식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 공부하는 것이 뭐라 그랬어요? 관이거지하기 위한 거라 그랬죠. 학문 주변에서 관이 행지하고 관이 거지하고 인이 행지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그래서 살펴보고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5장이 되고 나머지 뭐 쭉 읽어보시면 재밌는 내용들 많을 겁니다. 그 다음에 6-01 문장, 그러니까 6장 제1절 214쪽이죠. 자왈 수는 기 대지여야 신저 수는 호문이 호찰 이연하시되 은하기 양선하시며 집기 양단하사 용기 중어민 하시니 기사이위 순호 신저. 자, 그러면 이 중용의 도를 누가 가장 잘했느냐라고 했을 때 공자가 제일 먼저 꼽았던 분, 공자가 제일 먼저 꼽은 게 아니라 누구겠어요? 자사가 두루두루 인용을 하면서 제일 먼저 꼽은 것이 바로 순임금을 꼽았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겠죠. 근데 이제 공자님의 말씀을 인용해서 수는 순임금이죠. 요임금으로부터 선양을 받으신 분이고 그 선양을 받고 그 아주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부모에게 효를 다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그 크게 지혜롭다. 앞에 얘기했을 때 아까 이 지자견지의 위지지라, 그죠? 지자가 볼 때는 지라했고 어진자 인자견지의 위지지라라고 표현한 위지인이라라고 표현한 것은 그냥 그 한쪽에만 국한돼 있다. 그런데 순임금은 뭐냐? 그냥 지가 아니라 대지가 되는 거죠. 이 지를 바탕으로 해서 두루 다 하셨다. 그래서 대지. 대라고 쓴 것은 누구만큼이라는 소리예요? 하늘만큼이라는 소리죠. 하늘이 두루두루 다 주장하듯이 그래서 두루 다 하신 분이시라 해서 대지라고 표현했습니다. 야, 그렇다. 이렇게 했고 정말 그렇다. 그죠? 짝할만하다. 이런 뜻으로 하늘과 짝할만하다. 자, 그런데 그 순임금에 대지한 것은 어디서 나오느냐? 본인이 그렇게 지혜로우면은 본인이 전권을 주고 다 하면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았죠. 논어에 어떻게 나오냐면 논어에 어디 순임금과 우임금은 유천하하시되 천하를 두셨으되 불연이라 이렇게 표현한 말이 있습니다. 더 불지 않았다. 천하를 두었는데 더 불지 않았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 얘기를 뭐라고 하냐면 주자 같은 경우는 이제 천하를 두었지만은 천하를 자기의 사사로운 개인의 소유로 표현하지 않았다. 그래서 내가 뭐 천자가 되어서 호의호식하거나 이러지 않았다. 이런 뜻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그런 뜻으로 표현했는데 근데 그렇게도 표현하면 되겠지만 여자는 또 관여한다라는 뜻이 되는 거죠. 일일이 관여하지 않았다 이 소리예요. 내가 천하를 두었지만은 천하를 두었지만 그래서 그 다음에 문장에 뭐가 나오느냐 하면은 자, 우를 어떻게 하냐면 무리 속에서 우를 발탁하였고 고요도 무리 속에서 발탁하였고 다시 말해서 많은 사람들 가운데 그 일에 적합한 사람들을 우리가 그걸 뭐냐면 적재적소라 그러죠. 그죠? 딱 그 사람이 있으면 딱 좋을 그곳에다 적재적소. 그곳에 있게 하고 그죠? 그곳에 두게 했다라는 적재적소 개념으로 적재적소에다 딱 두면 돼요. 장관을 내가 임명을 해놓고 그놈을 못 믿어가지고 그죠? 너 걔 어떻게 되냐? 지난번 어떻게 처벌했냐? 그렇게 하면 되겠느냐? 얘기 안 했더라라는 겁니다. 고요한테 법무부 장관을 딱 맡겨놨으면은 나머지는 네 정권으로 다 하라.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기껏 대법원도 놓고 다 하는데 이 현대 그 민주사회 대통령제의 가장 악폐 중에 하나가 저거라고 이제 사면령이라고 그러죠. 그러면 이른바 상권 분립해서 사법권이 분명히 있는데 어떻게 돼요? 나중에 기껏 다 했는데 대통령 이름으로 해서 사면령을 내린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상권 분립 개념이 없어져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법무부 장관 임명했으면 법무부에서 알아서 해라. 다만 이 사람이 법무부 장관으로서 제 역할을 못한다. 그러면 사람 바꾸면 되죠. 그죠? 법이 제대로 안 지켜지더라. 이렇게 제대로 그 법 집행을 제대로 안 하더라. 그러면은 그냥 바꿔버리면 됩니다. 그래서 적재적소에 두고 더 이상 관여하지 않았다. 알아서 정권을 다 위임해주고 이 일을 잘할 수 있도록 우리가 중용에서 나중에 그게 나옵니다. 그 경대신이라라는 말이 나온대요. 대신을 공경한다 그러면은 장관을 그 직분에다 그 자리에다 맞춰주면은 그 일을 제대로 집행할 수 있게 충분한 예산, 사람 요거를 다 주라 이 소리예요. 일단 맡긴 이상은 그대로 하라라는 거죠. 그리고 나머지는 전체적으로 나중에 인사고과라는 게 있잖아요. 그죠? 전반적으로 쭉 체크를 하고 그 다음에 과연 국가의 그 정책 시책이라는 것이 시골 동네 그 무지랭이 백성들까지 과연 이 정책이 제대로 들어갔는지 안 들어갔는지는 나중에 전반적인 이 여론 조사를 해가지고 만약에 안 그랬다 그러면 그때 데려다가 질책하고 그죠?
얘기를 들어보고 안 그러면 이제 사람 갈아야 된다 이런 뜻입니다. 그것이 바로 순임금은 크게 지혜롭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다 알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뭐라고 그래요. 이 본인이 대단히 잘 아는 양 해가면서 대통령이 되어서 뭐라고 그래요. 우리가 옛날에 과장급 대통령, 계장급 자치단체장 이렇게 나오는 게 그거 뭐예요. 아 내가 국장이면 나한테 다 일임을 하면 되는데 그건 뭐하라 그건 어떻게 되냐 일일이 꼬치꼬치 묻더라. 그건 아니다라는 그게 바로 지혜로운 것이고요. 그래서 대신에 순임금은 어떻게 했느냐. 다 알지만 호문이 호찰 이연하시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참 묻기를 좋아하셨어요. 그거 어떻게 하느냐. 이렇게 하라가 아니에요. 그렇게 어떻게 되느냐. 묻기를 좋아해요. 근데 우리나라는 보통 어떻게 돼요. 이렇게 하시오예요. 전부 다. 대통령 맨날 그 국무회의 할 때마다 그거 있죠. 모든 장관들은 전부 다 벙어리입니다. 열심히 쓰기만 해요. 전문가는 장관들이죠. 실은. 대통령 그냥 전체 총괄해서 각 부서 간의 협조가 안 이루어지면 이렇게 하도록만 하면 돼요. 대통령 권력으로서 이렇게 명만 하면 되는데 전부 다 일일. 대통령이 법무부 장관 일도 해야 되죠. 해양수산부 장관 일도 해야 되죠. 재정기획부 장관 일도 해야 되죠. 이게 다 하면은 불가하죠. 자, 그래서 호문호찰 어떻게 됐느냐. 묻기를 좋아하고 살피기를 좋아했다. 정말 그런가 하고 살피기를 좋아했다. 특히도 어디? 이연, 가까운 말들이죠. 이 가까운 말이 뭐예요? 바로 장차관 회의가 되는 거죠. 맨날 조정회의를 하니까 조정회의를 통해서 각각 전문가 집단들의 얘기를 항상 물어요. 어떻게 되느냐. 어떻게 그렇죠. 이렇게 해서 살피는 겁니다. 그래서 살피기만 하면 돼요. 과연 제대로 하는지 안 하는지. 나머지는 종합적으로 나중에 하면 되고 거기서 일일이 이렇게 하라 지시하는 게 아니죠. 바로 보니 그게 되지. 정말 크게 지혜롭다. 그래서 부처 간의 갈등은 없는지 이런 걸 파악해서 일이 원만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조정자 역할을 하는 것이 최고 책임자입니다. 일일이 너 뭐 해라 이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그거는 제일 아래쪽에서 해야 될 일이고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말을 뭐냐 그 조정회의를 통해서 이 사람들 가운데 누가 참 무슨 일일까 저 사람 우리 뭐 황희정승 어쩌 무슨 얘기만 나오면 황희정승이야말로 자 부패한 사람이었는데 어떻게 해서 청렴한 이 사람으로 일러졌는지가 아니라 서로 그게 있더라도 그죠? 그 일을 직분을 잘 수행하더라. 악한 점은 어떻게 된다? 은악. 이게 크게 해치게 되지 않으면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정말 훌륭한 일을 했다라고 선한 일을 했더라 그러면 그거를 높여줘라 이 소리예요. 선을 높여주면 그 다음에 이 사람 미안해서라도 어떻게 돼요? 악한 일을 못하죠. 그래서 순임금의 지혜로우신 분이다라고 하는 것은 상대방의 단점, 나쁜 점을 들춰내가지고서는 일일이 시비 붙는 것이 아니라 그런 점이 있다 그러면 일단은 덮어두고 그 다음에 그 사람이 잘한 부분을 자꾸 꺼내서 칭찬을 해주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계속 악한 짓을 하더라 하면 그때 가서 바꾸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은하기 양선하시며 그 다음에 무슨 문제를 하나 해결하는데 여러 안들이 많이 나올 겁니다. 그 중에서도 양 끝을 잡아서 양끝이라면 우리가 선악이라 그럴 때 선악이 아니라 선한 여러 가지 그죠? 이렇게 선한 여러 가지 안 가운데에서 차이나는 그 가운데점이다 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양 끝을 잡으시면서 용기 중호 민나시니 그 가운데를 그 중을 백성들에게 썼으니 요즘에 보면은 이제 보수다 진보다 그래서 우리가 정책 하나 시행하기 정말 어려울 겁니다. 그죠? 이 공무원사에서 어려운데 다양한 의견들이 나요. 그러면은 판단을 하는 거죠. 그럼 가장 가운데 중접점이 어디냐? 그럼 사람들은 어떻게 되냐? 그 이쪽도 만족 못 시키고요. 이쪽도 만족 못 시킵니다. 이렇게 돼서 어느 한편만 들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대다수 국민을 봐야 되는 거죠. 그 의견 내는 사람들만 보는 게 대다수 국민들 입장에서 백성들 입장에서 그 지역 주민의 입장에서 봐가지고 그 중만을 써라 이 소리. 어느 한편을 들지 말라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중을 쓰셨으니 기사 이로써 순임금이 되셨음인저 이렇게 되는 거죠. 이로써 순임금이 되셨다. 순임금이 이렇게 되기까지는 바로 요임금이 발탁이었죠. 요임금이 자 천하의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자 이 네 자리를 물려받을 만한 사람을 하나 구하라 그랬고 그래서 논어의 맨 마지막 편에도 나오지만 서경에서 요임금이 순임금에게 자리를 양위하시면서 딱 한 말씀을 하셨죠. 뭐라고 했다? 예, 윤직궐중하라. 진실로 그 중을 잡아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윤직궐중이라 이렇게 표현을 했고 그 중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뭐라 그랬어요?
책력이라 그랬죠. 이때 지금 뭐였느냐면은 홍수를 다스렸습니다. 요임금 순임금 때 홍수를 다스리고 이제 두루두루 평수토 물과 땅을 두루 다 이제 다 안정을 시켜가지고 농사를 잘 지으려면은 책력이 정확하게 맞아야 되겠죠. 그래서 태양력과 태음력의 이 중을 맞춰서 그게 이제 우리가 천자문에서 나오는 윤력 성세입니다. 윤달로 두어서 맞추고 그 다음에 24절기를 두루 둔 거죠. 이때 이제 우리 서경에 보면 요전편에 요임금께서 그죠? 요임금께서 바로 이제 그 1년을 366일로 하고 윤달을 두셨다 이렇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희시와 화씨에게 명해가지고 과연 이 책력이 맞는지 춘분점, 하지점, 추분점, 동지점 요 시기 때 정확하게 해가 그렇게 해서 뜨는지를 전부 다 살피게 해서 책력을 반포를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정치를 쭉 하시다가 그 다음에 순임금한테 이제 넘겨주면서 바로 윤직궐중이라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래서 백성들에게 때를 잘 맞춰줘라 했는데 거의 이제 이거 이제 주자가 설명하고 들으면 이제 머리 골치 아파지면 뭔 소리를 하는 그냥말로 이제 그 덕 개념으로만 표현하니까 이걸 우선적으로 삼는 거죠. 일단 책력을 잘 맞추고 그 다음에 여기서 나오는 거 집기양단하에서 용어, 용기, 중어, 민이라 그죠? 그 중을 백성들에게 썼다라고 하는 다시 말해서 중용의 도 그 다음에 이렇게 나가야 되겠죠. 이걸 표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넘겨준 그 내용을 조금 더 풀면은 바로 이런 내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순임금이 바로 지극히 중용을 하신 분이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고 그 다음에 순에 대해서는 왜 순이라고 불렀는지는요. 그 밑에 그 주소 214쪽 그 페이지의 가장 밑에 줄에 보면은 두 번째 줄 보면 정의에 안시법 정의를 다시 말해 이제 옛날에 정현이 해석한 글에 보면은 시법이라고 하는 것은 임금이 돌아가시고 난 뒤에 시호를 정하는 거죠. 임금님뿐만 아니라 나라의 그에서 일했던 그죠 고위관직자가 죽었다 그러면은 거기다 이제 그 사람이 살아생전에 공을 따져가지고 시법을 주는데 시호를 주는데요. 그 시법에 따르면은 수, 선, 성공, 왈, 순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선양을 받아서 공을 이룬 사람에 대해서는 우리가 순이라라는 시호를 주었다. 그래서 시호 개념으로 얘기도 합니다. 또 어떤 경우냐면 인의 성명, 그죠? 인의를 성대히 밝힌 사람, 그죠? 인의로서 성대히 밝힌 사람을 바로 순이라 한다. 이렇게도 표현했죠. 그 다음에 또는 뭐 인의와 인의를 이렇게 인의를 성대히 밝힌 사람 이렇게 표현해야 되는데 그 뒤에 해석이 조금 미흡하네요. 그 다음에 이거 다 도덕 충만지이라 다 도덕이 그냥 가득 찬 것을 이름이라 도덕이라 그러면 도지 이 덕이라라고 하는 논어에서 나온 말이죠. 도로서 인도하는데 덕으로서 한다. 도지 덕. 다시 말해서 도덕 정치의 개념이고 덕치의 개념입니다. 그러므로 언순이 충이라. 그래서 순이라라고 하는 이 순자는 원래 무궁화 순자가 되는죠. 무궁화 순자인데 이 순자를 충만할 순이라라고도 이렇게 표현합니다. 체일충자, 그저 찰충자라는 개념이고 예로부터 이 유학자들이 순을 얼마나 좋아했는지는 옛날 그 선비들 이름을 보면 이거 많죠. 나는 누구의 신하가 되고 싶다? 순임금의 신하가 되고 싶다. 그래서 순신이라는 말이 많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유명한 이순신 있고 저쪽에도 오면 유명한 진순신이 있고 그렇게 돼요. 참 멋지죠 옛날 사람들. 자. 순신보다 더 좋은 이름이 시중이나 시우가 될 것 같는데요. 어느 이름이 더 좋습니까? 시우는 시우도 있어요. 시우도 있고 그 다음에 시중. 근데 감당하기 좀 힘들죠. 그 시중이 돼야 장관 하는 거 아니에요? 무슨 시중이 있죠 참? 최시중인가요? 시중이 있고 최시중 여시중인가요? 그럴 수 있겠네요. 한 분은 제가 아는 한 분은 시우인데 비우자. 요분은 옛날에 저쪽에 강의를 하는데 나이가 하얀 그 70대 그 백발이신 분인데요. 제가 이제 그 이 서경 얘기를 해주면서 시우가 때 맞춰 내리는 비다 그랬더니 나중에 찾아오셔서 아우 정말 감사합니다 그래요.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제가 일본에서 계속 공부하시다가 이제 오셨는데 일본 사람들이 이걸 굉장히 싫어한대요. 일본 늘 비가 내리잖아요. 그래서
항상 내리는 비 이런 개념으로 얘네들은 받아들여가지고 이 이름 자체 쓰는 걸 참 싫어한대요. 그제서야 자기 이름이 얼마나 좋은지를 처음으로 알았다고 하시면서 너무 지나친 이름은요 오히려 해가 됩니다. 그리고 이름하에서 사람 이름에다 바다 해자를 집어넣거나 이런 경우들 너무 크면은 우리가 흔히 이름에 이렇게 눌린다 표현하죠. 뭐 시중대로 사셨는지 안 사셨는지 저도 모르겠습니다. 선생님 저 자식 누구 아니면 손주 장관시키고 싶으면 이렇게 이름 지어보세요. 자, 그 다음에 좀 쉬었다 하겠습니다.